네 번째 강의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결혼식에 임해야 될까?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되게 우리는 열정적인 감정, 뜨거운 감정을 우리 떠올리기 쉬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열정과 함께 겸손, 헌신, 동행, 균형, 용서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배우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여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며, 또 결혼 생활은 그냥 시작하면 자연히 알게 될 거라 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배우겠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배우겠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라고 하면 배울 것도 없겠죠.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새로운 배움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인데 배우자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겠다는 마음. 굳게 대한 맹세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겠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정의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결혼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되게 결혼하면 사람 그러잖아요. 결혼 왜 해요? 결혼하면 좋잖아. 남자는 어떤 남자가 있었냐면요, 일평생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고 혼자 서울에서 이렇게 자취 생활을 하고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결혼하면 아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밥하고 빨래 해주려고만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또 반대로 어떤 아가씨에게 왜 결혼하니까 결혼하면 좋잖아. 남편이 나한테 학교도 보내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등록금 대주고 모든 걸 그렇게 하려고 결혼하는 걸까요?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나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겠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부부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부모님의 생일, 또 특별한 날들, 이런 거를 기억한다는 게 이게 헌신 중에 하나인 겁니다. 또 배우자의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되게 남자들은 이런 거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라서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날짜를 미리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게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거 꼭 적어놓고, 또 부모님의 그 친정부모님 또 시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이런 거 미리 다 써놓고,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시간을 주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른 것일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잘 키울까요, 못 키울까요?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까요, 못 키울까요? 그건 모르죠. 키워봐야 알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들이 서로 읽어보고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한 토막 한 토막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 제가 경제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또 관계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뭐 10살 먹은 애한테 15살 먹은 넌 나중에 내가 뭐 결혼할 때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결혼할 때 꼭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런 사람은 피해야 돼. 이 책을 여러분 잘 가지고 활용하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걸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거를 부모가 결혼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모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자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결정을 한 그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어려서부터 네가 결혼할 땐 이런 걸 눈여겨봐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런 거를 아이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줘야 되겠죠. 아이들은요, 밥만 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알아서 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주지만 그 아이의 인성과 그 아이를 정말 잘하게 하는 것은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대개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부모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을 때 하는 교육. 아침이나 저녁 식사할 때 아이들하고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돌아가는 뭐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들을 전해주는 거죠. 밥만 먹고 빨리 들어가서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그 시간이야말로 사실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대개 미국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저녁 먹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 밥 먹으면 저녁 먹으면 되게 오래 먹거든요. 그거 왜냐면 얘기하냐고. 밥 먹고 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옛날에 나도 아빠도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단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헌신이 필요한 것처럼 자녀에게도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늘 배우자를 살피며 함께 하겠다, 같이 동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보통 관광 같은 거 보면 그룹 관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룹 관광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 따라오세요. 이 깃발만 보고 따라오세요 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깃발을 안 보고 안 따라가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버스에서 해외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여행 관광을 했는데 자기 깃발만 따라오세요.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여행지에 2시간을 갔는데 알고 보니 한 사람이 안 탄 거야. 그 사람이 다른 깃발을 쳐다보고 다른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건이 났어요. 2시간이면 2시간 또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행한다는 거, 같이 간다는 거, 같이 함께 한다는 거를 마음에 드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주례 앞에서 언약을 한 것처럼 죽음이 서로를 갈아 놓을 때까지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부부가 서로 동행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늘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지 또 내가 배우자 앞에서 제대로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늘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지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경제적인 또 때로는 성적인 때로는 어떤 유혹 같은 그런 수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동행하는 줄 알았더니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그건 동행이 아니죠. 그죠?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하고 한참 안 돼 가지고 혼자 가고 있어.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라는 거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있는가? 같이 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죠. 자주 손을 잡아주고 눈빛을 교환해주고 어디 아프진 않은지 불편하진 않은지 서로의 안색을 살펴주고 하는 그런 것.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우린 동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균형입니다. 균형은 배우자와 주고받는 것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편 아내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남편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서로가. 그럴 때 기울어지지 않죠. 그래서 서로에게 지치지 않고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지치죠.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내가 벽을 치는 것 같아.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는 내가 벽을 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점점 지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요. 좋은 이야기라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잘 조화 있게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다가 조금 지나서 바로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그럴 수 있죠. 왜 그럴까?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쿠션이 없는 거죠. 그럼 왜 쿠션이 없을까? 왜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 그러면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유가 있겠죠.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받았던 어떤 상처 때문이든지 마음속에는 어떤 분노 때문이든지 어떤 그런 열등감 때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균형이 유지될 때 결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린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들은 다 실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살아오면서 상처도 많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솔직하게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솔직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은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그죠? 왜? 사람들이 다 연약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부분을 서로 품어주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배우자가 잘못 생각해서 실수를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부부간의 조화를 깨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배우자에게 소홀히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취미 생활에 여전히 빠져서 배우자를 외롭게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낚시 같은 거. 그죠?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휴일마다 낚시터에 가 있어요. 배우자는 그냥 또 낚시에 관심이 없어요. 둘이 같이 가면 모르는데 혼자만 계속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조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한쪽으로 너무 내 시간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상대방을 외롭게 만들고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내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그것이 그렇게 기쁜 게 아니라면 거기에 좀 브레이크를 걸 필요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게임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 나는 내가 너무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도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데 배우자는 또 게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잘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1시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머지 시간도 같이 얘기합시다. 뭐 그런다든지. 그래서 너무 한쪽에만, 그죠? 취미 생활도 그렇고 어떤 내가 하는 어떤 것에 너무 한쪽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 그것이 부부간의 어떤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취미 생활에 여전히 빠져 배우자를 외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게 대화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당신은 그 시간을 왜 이렇게 게임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쓰냐고. 그때는 나는 얼마나 외로운 줄 아냐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겠거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그냥 평행선으로 지나가다 어느 날 와장창 하는 날이 와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와장창 하기 전에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사람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 나의 시간을 내가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누구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헌신해야 될 상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나의 취미를 조금은 내가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는 그 시간을 자녀들에게 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옛날 좋았던 시절 다 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옛날에 총각이고 처녀일 때는 혼자 내가 뭐든지 해도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에게 맞추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란 지옥일까요?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든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내려놓으면서 서로를 조절하면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또 참 놀라운 그런 축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비혼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비혼인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해보고 후회하라. 해보고 후회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결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항상 건강한 대화를 하고 또 서로가 연약할 때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비난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뭔가 이렇게 치중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 빠져서 어떤 취미생활이나 뭐에 빠져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던 옛날에 내가 살던 삶의 어떤 그런 태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산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